안녕하세요. 你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How do you do? Hello. 你好，大家好。大家好。 저는 삿포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방송은 삿포로시 시민문화국과 공익재단 법인 삿포로시 예술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 행정정보나 이벤트 정보, 지역뉴스, 개인방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월 말이네요. 다음 주면 3월이고요. 날씨가 따뜻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날은 춥고 눈도 내리죠. 이런 변덕이 심한 날씨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따뜻한 국물 요리를 먹으면 정말 딱이겠죠? 여러분들도 이 추운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과 함께 건강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월 파이팅 하시면서 파이팅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라는 의미로 첫 곡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보내드립니다. 네,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첫 번째 코너 요즘은 이렇게 살아요 입니다. 방송 담당자인 조혜진이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잡담을 늘어놓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은요, 세븐틴의 유닛이죠. 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였습니다. 실제로 이 곡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곡이 신나서 네, 파이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좀 종종 듣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수업이 있다 보니까 생방송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좀 방학 때만이라도 실시간으로 여러분을 좀 만나 뵈고 싶네요. 네. 제가 생방송이든 녹음방송이든 준비가 딱히 달라지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생방송은 리얼타임이라서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마이크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걸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긴장이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녹음방송 할 때도 거의 생방송처럼 하는데요. 시간도 생방송 시간만 딱 걸려요. 네, 따로 편집하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분위기는 다르지 않지만 좀 뭐랄까 진짜 리얼타임이라는 게 사람에게 주는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3월에 출판될 책을 수정하면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획을 하고 이렇게 출판이 될 때까지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다음 달 3월 18일에 저의 세 번째 책, 한국어로 페라페라 홋카이도가 출간될 예정입니다. 제 이름이 실린 책은 이번 세 번째인데요. 메인으로 기획을 하고 제가 움직여서 만든 책으로는 첫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걸 기획한 게 한창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9월이었는데요. 제가 관광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쓸만한 교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쓸만한이라는 표현도 조금 부적절한 게 관광 관련된 한국어 교재가 없었어요. 일본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싶을 정도로 이제 없었는데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영어로 페라페라 홋카이도랑 중국어로 페라페라 홋카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리즈 느낌으로 말이죠. 그래서 사실 좀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한국어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기다렸는데 이제 영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또 저는 당장 수업에서 책을 써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출판사에 의뢰 메일을 보냈죠. 혹시 관심 없냐? 한국어는 낼 생각이 혹시 있느냐? 만약에 지금 준비 중이라면 제가 시작해서 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준비 중인 게 있는지 이제 문의를 했더니 출판사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획서 제출하고 편집자를 만났죠. 네, 사실 당시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라서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관광 관련된 거라서 뭐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책인데 그분들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 책이 이제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때였고
얼마나 팔릴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교과서, 대학 교과서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좀 타겟을 넓히자는 의미로 이제 일반서로 내기로 하고, 특히 이제 젊은 층이죠. 젊은 층의 이제 눈길을 끌 만한 내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같이 작업한 공저자가 젊은 분이세요. 젊은 분이시고 홋카이도 진짜 도산코여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직접 말은 못했지만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네. 공저자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줘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됐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전하고 싶네요. 물론 직접 또 전할 겁니다. 네. 네, 작년 가을쯤을 출판으로 이제 계획을 했는데 이래저래 좀 일정이 늦어져서 다음 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만들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형태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교재예요. 그래서 저도 독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로서의 이제 기능도 이제 가능할지가 좀 궁금하고요. 지금 한국어 교재가 굉장히 많이 출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은 입문자나 초급자용이 많거든요. 초중급이나 뭐 중급 정도의 교재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층을 이제 타겟으로 삼았고, 홋카이도의 여러 정보나 관광지를 테마로 삼았어요. 홋카이도를 한국어로 소개하는 책이라서 관광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저랑 공저자도 처음이고, 일러스트레이터 분도 처음이고, 디자인 하시는 분도 아마 이런 식은 처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출판사도 이런 식의 책은 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와. 그래서 이 다음에 책을 또 만든다면 이번에 겪은 시행착오를 좀 반성을 해서 그 부분 좀 반영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책을 이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어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느낀 게 맞춤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또 나름 한국어 선생이고 언어 정도는 맞춤법을 잘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평소 이제 쓰던 말들이 표준어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제가 이제 나태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공부를 너무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익숙함에 너무 젖어버렸던 거죠. 네, 그리고 한국어를 이제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좀 자만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단어, 뭐 이런 어휘 이런 걸 시작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습관을 이번에 좀 깨달은 게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정확한 번역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그냥 이게 제 나름은 잘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단어가 빠진다던가 조사가 빠져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의 이제 번역을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이번에 깨닫고 네, 반성도 많이 이제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띄어쓰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내에 약간 규칙성, 통일성이 없어서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판단을 해서 좀 통일을 시켰죠. 저희 책만의 규칙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책만의 규칙을 만드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한국어의 일본어 표기나 그리고 뭐 루비를 이번에 책에서는 다 붙였는데요. 그거 뭐 일본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쓰는지 한국어를 일본어로 어떻게 쓸까 뭐 이런 식의 문제들. 그 시코스코 같은 거 말은 원래 시코스코라는 말을 이제 발음을 많이 하는데 한글 표기법은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 발음이랑 표기가 다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 거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서 뭐 좀 반성도 많이 했고 해외에서 한국어로 책을 낼 때 주의할 점도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다음 책을 만들고는 기회가 또 있다면 이걸 또 반영해서 좀 더 나은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인간은 나이가 몇 살이 되든 성장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제 책이 무사히 다음 달에 나오길 바라면서 지금 자랑을 너무 많이 해나갔고 알림을 너무 많이 해나갔고 이거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무조건 3월 18일에 나와야 돼.
다음 달 3월 18일에 출판된 예정입니다. 출판되고서도 책 영업할 테니까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다음 곡 듣고 올까요? 다음 곡은요, 송하예가 부릅니다. 그대를 알고. 삿포로 국제예술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삿포로 국제예술제, 약칭 사이아프는 3년에 한 번 삿포로에서 세계 최신 아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아트 이벤트입니다. 현재는 2024년 1월에 개막하는 사이아프 2024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이아프 2024 계획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사이아프 2024는 라스트 스노우라는 주제 아래 아트, 테크놀로지, 사이언스가 교차하는 새로운 표현과 선진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작품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행사장은 삿포로 시내 6곳이 중심이 됩니다. 미라이 극장, 히가시 1조의 극장 시설에서는 사이아프 2024의 중심적인 장소가 되어 10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는 장소가 됩니다. 라스트 스노를 테마로 한 신작이나 일본 최초 공개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삿포로 눈축제 오도리 2촌의 행사장에서는 대형 작품이나 다채로운 기획을 소개하고 향후 삿포로의 겨울 생활이나 즐기는 방법을 아트를 통해서 모색합니다. 삿포로 시민교류센터 스카츠에서는 비지터 센터로서 사이아프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삿포로의 지금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됩니다. 홋카이도립 근대미술관에서는 미술작품의 수송시에 사용하는 말 프레저를 키워드로 1924년부터 2024년의 100년의 포커스를 한 전시를 실시합니다. 모에레르마 공원에서는 광대한 설원을 무대로 테크놀로지나 댄스, 음악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신감각의 스포츠를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삿포로 예술예술 미술관에서는 예술 유닛, 메이와 전기의 작품 전시나 활동 소개를 통해서 미디어 아트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실시합니다. 그 외 삿포로 시내에 삿포로의 겨울 미래를 생각하는 지하공원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올해 4월 이후 공개 강좌와 봉사활동, 초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소식을 기대하며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삿포로 국제예술제 실행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山放送局 네,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두 번째 코너 한국이 궁금하세요? 입니다.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챗 GPT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굉장한 화제예요.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일 것 같은데요. 챗 GPT는 오픈 AI에서 만든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인 GPT 3.5 언어 기술을 사용해서 이용자와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AI 챗봇이에요. 이 모델은 다양한 소스를 기반으로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전문성이 광범위하고 대화를 따라가는 능력이 특히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챗 GPT에도 아직 한계는 있죠. 지금 무료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공개된 챗 GPT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최신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또한 챗 GPT는 아직 실험적인 데모 버전 성격이기 때문에 정보의 적확성과 편향 문제에서 좀 자유롭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결과물에서 최신 정보가 누락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챗 GPT는 여전히 생산 능력이 뛰어나며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어떠셨어요? 지금까지의 내용이요? 여기까지가 챗 GPT 내용입니다. 챗 GPT 내용이 챗 GPT가 저한테 알려준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챗 GPT에게 명령을 했죠. 너에 대해서 소개해봐 라고 명령을 해서 나온 소개문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한국어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예를 들어서 너에 대해 소개해봐. 정말 이렇게 문장을 이제 넣었더니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이 내용이 바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라디오 방송에 쓸 수 있는 원고야? 원고로 다시 만들어봐. 했더니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나오기도 하고요. 마치 사람이 쓴 것 같죠. 근데 아무래도 영어가 정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본어나 한국어도 이것처럼 가능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소개문에서 뭐 부정확하다거나 뭐 부자연스러운 곳은 없었죠. 저도 이게 보고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근데 이게 특히 이제 교육 분야에서 학생들이 레포트를 쓸 때 이거를 참고하는 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국제학교에서 챗 GPT를 이용해서 영문 에세이를 작성한 학생들을 전원 0점 처리한 일이 발생했어요. 학교는 적발용 앱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요, 챗 GPT로 내용을 만들고 팝하고로 번역한 책도 출판돼서 굉장하지 않나요? 사람의 손이 한 것도 들어가지 않은 책이 출판이 된 거예요. 기획에서 출판까지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1년 반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기술은 너무도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는 인간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도 싶어요. 잘만 이용하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벌써 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챗 GPT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방법이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역시 뭐 인간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에 이제 명령을 하나 더 내려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한국 문화는 뭐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챗 GPT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5가지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K-POP. 이건 맞죠? 네,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사업 중 하나인 K-POP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2번, 한국 드라마. 이것도 많아요. 3번은요, 한국 요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4번, 한국의 패션과 뷰티. 그리고 5번에 한국의 IT 산업. 그쵸? 그래서 이 5개를 든 게 굉장히 잘 들었어요. 이게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거를 좀 정리를 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챗 GPT가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 5개를 제시를 했죠.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를 뽑아내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기도 해요. 이거를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는 인간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챗 GPT가 지금 무료로 사용 가능하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챗 GPT만 이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사이트가 나와요. 그냥 가입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가입만 하시면 되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든지 악용의 가능성이 있지만 뭐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학기에 한국문화개론이라는 수업을 좀 새롭게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처음 생기는 과목이고 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전공 과목이에요. 좀 색다른 수업을 하고 싶다 보니까 자료만 모으고 굉장히 진전이 없네요. 언제 써 이거. 근데 보통 문화 개론하면 뭐 전통문화, 현대문화, 대중문화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는 게 일반적인데요. 문화라는 게 딱 칼로 자른 듯이 뭐 존재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연결을 해서 가르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K-팝이 테마라고 한다면 딱 K-팝만 다룰 것이 아니라 뭐 한국의 K-팝의 역사 그리고 뭐 한국의 음악 원래는 어떤 음악을 듣고 있었나 이런 것도 좀 연결해서 뭐 소개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대중음악 한국의 대중음악에는 좀 저항 정신이나 비판 정신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넣어서 가르치면 더 내용이 풍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업으로 잘 진행이 된다면 향후 책으로도 좀 내고 싶고요. 제가 좀 특이한 건지 꼭 교재가 없는 과목을 맡게 되네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늘 책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뭐 시행착오도 겪고 뭐 힘들기는 하지만 결과물이 생기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이 된다고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럼 다음 곡 듣고 올까요? 다음 곡은요. RM이 부릅니다. 클로저.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세 번째 코너 홋카이도 지금은입니다. 홋카이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RM의 클로저입니다. RM의 솔로 앨범 인디고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번에 헤어질 결심 무비로도 만들어졌습니다. RM 본인이 이제 영화 헤어질 결심의 광팬이라고도 고백을 했는데요. 이렇게 좀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지다니 정말 성덕이 된 것 같네요. 영화 분위기와 곡이 좀 잘 어울려서 한편의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이기도 했어요. 네, 헤어질 결심은 이제 박찬욱 감독의 이제 영화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삿포로에도 개봉이 됐죠. 근데 저는 사실 영화는 못 봤어요. 영화는 못 보고 지금 이게 대본집이 이제 책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화 아직 삿포로 일본에 개봉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그 시나리오를 먼저 읽어봤어요. 근데 사실 시나리오를 읽는 거는 거의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눈앞에서 그려지 듯한 그런 장면 설정이라던가 장면 표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영화는 안 봤는데 영화를 본 듯한 느낌? 그래서 이제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도 내가 영화를 봤던가 싶을 정도로 그 장면이 굉장히 익숙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정말 좋았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좋으니까 영화도 굉장히 좀 좋거든요. 좀 여러 가지 해석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 점에서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삿포로에서 개봉하고 있으니까요. 좀 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코너는 홋카이도 지금은입니다. 이 방송이 삿포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게 기본 이제 모토인데 그동안 너무 홋카이도에 대한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아닌가 싶어서 아예 코너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렇게 코너로 안 만들어 놓으면 이제 계속 딴 길로 새서 아예 코너로 만들어서 매번 좀 홋카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삿포로 눈축제 어떠셨나요? 저는 애석하게도 올해도 참가하지 못했네요.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삿포로역 근처에 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소식이 늦게 돼요. 근처로 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 아예 좀 떨어진 곳에 살다 보니까 눈축제도 아마 좀 마음먹고 가는 거 아닌 이상 못 가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출판 작업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아쉽게도 올해도 가지 못했는데요. 역시 삿포로 하면 눈이 유명해서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 있다고 합니다. 삿포로역에는 이제 한국어도 많이 들리고 유명한 가게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만났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니까 삿포로라고 검색을 하면 여행 브이로그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검색 사이트에는 삿포로 맛집이나 여행기도 많이 보이고요. 사실 제가 어디 놀러 갈 때 그런 블로그 많이 참고를 해요. 여기 살면서도. 여기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오, 이런 데도 있구나 하면서 가보기도 하네요. 혹시 홋카이도에 관심이 있으셔서 청취해주시는 분들도 계실까 싶어서 홋카이도에 대한 내용을 좀 충실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홋카이도는 뭐니 해도 눈이죠. 낭만적인 분위기도 있고요. 저도 이제 그게 좋아서 홋카이도에 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기 살다 보니까 눈 좀 그만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한 번쯤 여행을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본 내에서 홋카이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여름을 추천해요. 겨울도 좋은 시기에 오면 좋은데 눈축제가 지나고 3월쯤이 되면 이제 녹은 눈 때문에 질퍽여서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름은 많이 덥지 않아서 다니기도 좋고 청량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알려져서 아쉽기는 한데요. 그야말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게 여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름에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눈축제 말고도요, 홋카이도에 다양한 겨울축제가 있는데요. 홋카이도 이제 개척촌에서는 겨울생활 체험을 개최합니다. 개척시대인 메이지 시대의 겨울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겨울청 한정 이벤트인데요.
겨울에 이제 엄한 추위와 눈으로부터 생활을 지키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생활용품을 착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방한복인 망토나 벼로 만든 신발을 신고 산책하거나 나무와 대나무로 만든 스키, 나무로 만든 썰매 같이 이제 뭐 전통적인 겨울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옛날 제설 도구를 사용한 눈치우기 체험이나 칸지키라는 이제 눈에 빠지지 않게 심 밑에 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거를 신고 눈이를 걷는 체험이나 인력 썰매도 있어요. 인력 썰매를 타고 기념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홋카이도 개척조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홋카이도에 여행해서 가장 첫 번째로 갔던 곳이었어요. 거기가 어딘지 굉장히 좀 처음에 와서 잘 몰라서 좀 버스도 좀 잘못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칸지키라는 거를 듣고 좀 찾아봤는데 재미있게 생겼네요. 그래서 아예 칸지키 체험도 있다고 합니다. 삿포로 예술의 숲에서는 예술의 숲 칸지키 워크라는 이벤트를 개최하는데요. 이 칸지키를 신고 동절기 휴관 중인 야외 미술관을 자유롭게 산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현대를 대표하는 64인의 작가 74점의 조각 작품이 수장되어 있는 야외 미술관인데요. 그 속에 눈 속의 아트를 즐길 수 있는 것이 매력이라고 합니다. 새하얀 눈과의 대비 속에서 작품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외에도 눈이 이제 쌓여서 작품의 일부만이 지상에 나와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통과는 다른 시선으로 감상도 할 수 있는 게 좀 겨울 특유의 즐거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진으로 보니까 좀 재미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딱 3월까지 이벤트가 있어서 좀 기회가 되면 예술의 숲에서 여러 가지 전시도 있으니까요. 그거 보는 겸 해서 네,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외로 제가 예술의 숲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기서 전시회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늘 가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못 가고 있네요. 네, 이번에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김호중, 송가인이 부릅니다. 당신을 만나. 삼각山放送局 네,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네 번째 코너 추천합니다. 입니다. 한국과 일본 여러 가지를 추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물론 담당자인 저의 취향에 따른 추천이죠. 네. 오늘의 추천 내용은요. 지금 일본 드라마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게 있어서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사토 타케루, 이노우에 마오, 마츠야마 케니치 주연의 100번 말할 걸 그랬어 입니다. 네, TBS 테레비 금요 드라마고요. 현재 넷플릭스에서 공개 중입니다. 딱 오늘이네요. 네, 전 늘 넷플릭스에서만 봐서 방송으로는 본 적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네, 좀 독특한 내용이에요. 1화부터 주인공이 죽습니다.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죽는다고? 네, 사실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1화부터 죽지는 않잖아요, 보통. 네, 스토리는 소꿉친구인 유이와 나오키가 서로 운명의 대상이라고 확실시하는 뭐 그런 관계인데요. 유이에게 프로포즈 하기 직전에 나오키는 불가사의한 사건에 휘말립니다. 네, 갑자기 모습을 감춘 나오키를 찾는 유이 그리고 형사 우오즈미가 만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오키는 살해당해서 유령이 되었는데 그 유령이 됐다는 게 첫 번째부터 1화부터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 유령을 우오즈미만 볼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영적인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유이의 존재를 알게 되고 우오즈미가 유이에게 본인이 나오키의 영혼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영혼 한 명에 사람 둘이죠. 네,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6화가 진행이 됐는데 아직은 나오키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럴 범인인 듯한 사람은 나왔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 드라마는 이제 처음부터 죽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누가 범인일까 어떤 사건일까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초반에는 나오키가 유령이 됐지만 이제 시체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깨어나지 못해서 이제 기절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좀 희망을 걸었는데 시체가 나와버렸네요. 어머 어떡해 죽었어. 위가 다시 맺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거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배역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한국인 배우 심은경 씨가 나옵니다. 와, 전 전혀 정보를 모르고 봤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왜?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사로 나오는데, 이제 전 남편을 잊지 못하는 역이에요. 일본어를 전에도 일본 이제 드라마 작품이나 영화 작품을 했기 때문에 신문기사에서 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일본어를 이제 잘하는 건 알고 있지만, 와, 진짜 자연스럽게 잘하더라고요.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주연이 아니라서 이제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외에서 활약하는 걸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심은경 씨가 맡은 배역도 뭔가가 있을 거는 같은데 아직은 드러나지 않아서 좀 궁금하고요. 형사랑 좀 엮이는 역이에요.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지금 넷플릭스 일본 랭킹 1위에 빛나는 일타 스캔들인데요. 사실 드라마적으로는 좀 치밀한 설정이 있는 게 아니라서 약간은 물음표 가득 가는 채 보고 있기는 하지만 주연 배우인 정경호 씨하고 이제 전도연 씨가 너무 찰떡궁합이라서 그 재미로 그 케미로 보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도 좀 엿볼 수 있어서 전에는 교재로도 한번 써볼까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 드라마의 로맨스 하면 보통 20대나 30대 이야기가 줄을 이뤘죠. 40대 연애란 이제 불륜, 그리고 나이 많이 차이 나는 연애나 싱글 마마나 싱글 파더나 아니면 돌싱, 이혼녀, 이혼남의 설정이 약간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미혼의 연애는 제 기억이었거든요. 있을지 모르겠지 일단 제 기억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는요. 점점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지금 이 시기에 40대 이상의 캐릭터의 연애 이야기 너무 필요하지 않나요? 진짜 순수하게 연애만 하는 드라마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드라마는 지금 여러 교육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소재가 들어갔는데 진짜 연애만 하는 드라마도 좀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할 얘기 진짜 많지 않나요? 20대나 30대 못지 않다고요. 진짜. 그래서 일타 스캔들이 잘 돼서 앞으로 이런 좀 연애물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애 드라마, 로맨스 드라마를 보면 보통 8회에서 10회 정도에 이제 맺어지잖아요, 커플이. 근데 16화까지 가려면 사건이 없어요. 뭔가 사건이 터져줘야 돼.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는 남매였다, 이런 출생의 비밀이나 불치병, 이런 설정이 굉장히 유행처럼 등장했는데요. 집안의 반대도 굉장히 많았죠? 신분 격차, 이런 거. 근데 요즘 드라마를 보면요, 미스터리 사건을 넣더라고요. 동백꽃 피금 무렵이나 치얼업을 보면 더 그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일타 스캔들에도 지난주에 쇠구슬 사건의 범인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로맨스 보면서 사건에는 그다지 크게 관심을 안 두는 편이라서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이거 드라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쇠구슬 사건의 범인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 안 궁금하더라고요. 범인이 나오면 나오는갑다 하고 이제 그냥 넘겨요. 그래서 요즘 로맨스 드라마의 설정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일타 스캔들은 가볍게 볼 수 있는 드라마니까요. 편안하게 즐기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랜만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역시 생방송이 좀 떨리기는 하는데요. 편하네요. 약간 편한 기분도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 아까 제가 추천을 해드린 드라마 일타 스캔들의 삽입곡 하현상의 올라이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겨울이 한창인 요즘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따뜻한 차와 함께 책이나 드라마를 보시는 것도 좋고 만나면 즐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좀 눈 때문에 나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지만 한번 오랜만에 밖으로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를 따뜻하게
감싸는 지금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삿포로 내비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중국어 방송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한국어 방송은 3월 17일 네, 방송될 예정입니다. 제 책이 나오길 전날이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행복하세요.